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드파인 연희 1구역입니다. 모집 공고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한번 분석 영상을 올렸었죠. 그런데 평면도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평면도 분석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16일 금요일 날 타입별 평면도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고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주 시기는 29년 1월이죠. 세대수는 959세대입니다. 그 중에 332세대가 분양 물량으로 나왔어요. 평면도는 5구 타입부터 8사 타입까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세대 위주로 나왔고요. 분양가는 5구 타입은 12억 4천, 7사 타입은 13억 3천, 8사 타입은 15억 2천으로 나왔습니다. 청약 접수일은 1월 19일 월요일 날 특별 공급을 하고요. 1월 20 화요일 날에는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자, 필요 자금으로는 25평은 9억 2천 정도, 30평은 10억 2천, 34평은 12억 2천이네요. 자, 특이사항은 감정평가액이 15억 이상이면 대출이 4억까지 나온다는 점입니다. 시세 차익은 약 1억 정도 예상합니다. 자, 제한상으로는 전매 제한 3년 있고요.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평면도를 제외한 자금 계획이나 시세 차익, 그리고 입지 등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저번에 했던 내용은 제외하고 타입별 평면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리고 Q&A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1475 타입 비교, 84 타입 중 어디를 쓰지? 그리고 자녀 1명일 때 뭘 쓰지? 자녀 2명일 때 뭘 쓰지? 인천 경기도민은 정말 기회가 없는 것인가? 등 이렇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5구 타입 평면도를 먼저 볼게요. 5구 A 타입을 보시죠. 5구 A 타입은 4베이 판상형입니다. 자, 정말 좋은 평면이죠. 4베이 판상형 특징은 거실 하나를 필두로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양을 봐요. 그래서 거실이 남동향이다 하면 모든 방이 남동향이 나옵니다. 그리고 판상형이다 보니 마통풍이 가능해서 환기에 정말 유리하고요. 방들이 다 거실과 같이 밑에 깔려 있다 보니 드레스룸이 상대적으로 넓게 나와요. 그래서 타워형하고 비교해보면 드레스룸이 정말 넓습니다. 자, 타워형 드레스룸을 보면 자, 판상형보다도 훨씬 작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보시면 5구 A타입은 97세대를 뽑아요. 그리고 배정동을 보시면 자, 대부분 남동향과 남서향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1단지에도 이렇게 배치되고요. 2단지에도 도로 인접동하고 공원 인접동 둘 다 고루 배치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5구 A타입을 보시면 저층부터 고층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B타입을 보죠. B타입은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보시면 정말 일반적인 투베이 타워형이에요. 보통 타워형은 판상형보다 수납이 특화되어 있는데 판상형 대비 수납 공간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느끼지 못하죠. 보통 여기 피트 공간을 뚫어서 여기를 복도 팬트리로 주기도 하는데 수납 공간이 없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5구 B타입은 75세대를 모집하고요. 배정동을 보시면 다 도로 인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모두 정남향을 보죠. 그래서 배치동 모두 정남향이고요. 배정 호수를 보면 5구 B타입 역시 저층부터 고층까지 다양하게 뽑습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봤을 때는 선호도는 당연히 4베이 판상형인 5구 A가 5구 B타입보다 더 선호될 듯 합니다. 그래서 당첨 가점도 아마 5구 A타입이 더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집 세대가 약 22세대가 더 A타입이 많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A타입 위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7475 타입을 보겠습니다. 먼저 평면도를 한번 보시죠. 자, 7475 타입 평면도가 똑같네요. 그러면 앞서 4베이 판상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 자, 그 설명은 넘어가고요. 자, 74 타입 내에서도 74 ABC 타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ABC 타입 모두 자, 여기 1단지 맨 끝에 동에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서향을 보고요. 74A 타입은 저층부터 고층까지 다양하고요. 74B 타입도 저층부터 고층까지 다양합니다. 자, 74C 타입은 2층에만 위치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선호도를 따질 때 74C 타입이 제일 덜 하겠죠. 그리고 A와 B 타입을 비교해 보면 고층 배정이 A동에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를 따지자면 74A, 74B, 74C 타입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개방형 발코니가 침실 2나 침실 3에 붙어 있게 되는데 C타입은 2층에만 위치했기 때문에 개방형 발코니가 없어요. 자, 요 점 유념하시고요.
7호 타입을 보시면 7호 타입도 똑같습니다. 7호 타입은 여기 동에 배정이 되죠. 모두 다 남서향에 배치됩니다. 7호 A 타입은 저층부터 고층까지 다, 7호 B 타입도 저층부터 고층까지 다, 7호 C 타입은 2층만 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선호도를 따지면 7호 B 타입이 7호 A 타입보다 고층 배정 물량이 하나가 더 많아요. 그래서 7호 B 타입을 제일 선호할 거고요. 그 다음에 7호 A 타입, 마지막 7호 C 타입을 선호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74 타입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발코니가 74 A 타입과 B 타입은 붙어 있지만 C 타입은 2층만 배정되다 보니 개방형 발코니는 없습니다. 그래서 74 타입과 75 타입은 평면도는 똑같지만 배정동을 보시면 74 타입보다는 75 타입이 좀 더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 1단지는 좀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단지 배정이 좀 더 좋겠죠. 커뮤니티도 아마 1단지 위주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역과도 좀 더 가깝고요. 그래서 배정동을 보면 75 타입이 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를 비교해보면 74 타입보다 75 타입이 조금 더 비싸요. 자, 84 타입을 보겠습니다. 84 타입은 A부터 I까지 총 9개의 평면인데 먼저 A, B, C, D, E, F까지 6개 평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A, B, C, D, E, F는 평면이 똑같습니다. 4배의 판상형 여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4배의 판상형과 평면이 비슷해서 설명은 넘어가려고 해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요 주방 팬트리와 현관 팬트리가 있다는 점. 자, 보시면 84 ABC 배정동을 보시면 모두 남서향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바로 보이는 궁둥공원이 있죠. 이 궁둥공원 주변에 배치된 동이고요. DEF를 보시면 자, 요 도로 보이시죠? 도로 주변에 배치된 동입니다. 자, 장단점이 있죠. 도로변은 소음이 좀 있지만 요 가젤 뉴타운하고 인접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궁둥공원 주변에 있는 동들은 숲뷰가 가능하고 소음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죠. 그래서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배정동 호수를 보시면 84A 타입과 84B 타입은 모두 저층부터 고층까지 고루 있습니다. 하지만 84C 타입은 저층만 있습니다. 1층과 2층. 그래서 선호도를 굳이 따져보자면 자, A와 B 타입은 고층 배정 물량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똑같고요. C타입만 선호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자, DEF 타입을 한번 보시면 자, 84D 타입도 저층부터 고층까지, E 타입도 저층부터 고층까지, F 타입 역시 저층만 보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를 따지면 84E 타입이 20층 물량이 두 세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선호도는 84E, 84D, 84F 이렇게 갈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84F 타입은 개방형 발코니가 없습니다. 저층이기 때문에. 자, 84 타입의 마지막 GHI 평면도를 보시죠. 자, 여기 평면도를 보시면 모두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배치고요. 자, 평면도를 보시면 이거는 4베이 타워형입니다. 자, 신기한 게 언뜻 보면 판상형 같아요. 하지만 판상형이 아닙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요 침실 1, 즉 안방을 거실 우측에 배치하죠. 그리고 여기에 창을 하나 뚫으면 딱 4베이 판상형이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자, 요 방들을 좌측에 다 몰아놨죠. 그리고 여기 창이 뚫리지 않아서 마통풍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장점으로 꼽자면 거실이 양면 개방창입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매우 좋을 듯 하고요. 안방 또한 양면 개방창이라 안방도 개방감이 끝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주방 보시면 여기가 다이닝 공간인데 여기에도 창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시원시원한 뷰를 감상할 수 있죠. 여기도 보시면 84G 타입은 저층부터 고층까지 분포되어 있고 84H 타입은 자 4층만 있네요. 84I 타입도 2층만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를 따져보자면 84G, 그 다음에 84H, 84I 이렇게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4I 타입만 개방형 발코니가 없어요. 왜냐? 2층이기 때문에. 자, 여태까지 살펴본 평면도를 보시면 뭔가 공통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게 드파인 연이 조합 측에서 이렇게 평형별로 타입을 정말 쪼개놨지만 보시면 이 타입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타입을 층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값이 싼 저층에 좀 배정받고 싶다 하시면 저층 위주로 나온 84C 타입이나 84F, 84I 타입 위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저층이 상대적으로 경쟁률도 덜하고 분양가도 덜 비싸죠. 그런데 나는 고층을 원하고 아이가 많아서 특별 공급에도 유리하고 뭐 4인 가족 만점 69점 정도다 하시면 요 84A 타입이나 84D 타입, 84G 타입 같이 고층 배정이 되는 요러한 평형을 쓰면 되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평면도인 평형끼리 묶어서 생각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74 타입과 75 타입 중 어디를 써야 될까요? 자, 74 내에서도 ABC 타입이 있고 75 타입 내에서도 ABC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논외로 하고 74 타입과 75 타입을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74 타입 평면도, 75 타입 평면도 딱 보셔도 정말 똑같이 생겼죠? 네, 맞습니다. 평면도 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일단 분양가를 보시죠. 분양가를 보시면 74 타입은 12.63억부터 13.31억, 75 타입은 12.9억부터 13.79억, 약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로 75 타입이 살짝 비쌉니다. 그리고 배정동을 보시죠. 자,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1단지 내에서도 101동, 75 타입은 2단지 내에서도 201동. 배정동을 보시면 75 타입이 살짝 유리하고요. 분양가를 보시면 74 타입이 3, 4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나머지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향도 보시면 둘 다 똑같이 남동향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제대로 배치를 하게 되면 여기가 남동향이 되게 돼요. 그래서 평면도나 배치동이 너무나 비슷해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분양가나 배정동 뿐이죠. 3, 4천만 원이라도 좀 저렴한 곳을 쓰겠다 하시면 74 타입 내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나는 1단지는 좀 소외돼 있어서 싫다. 나는 무조건 2단지 내에서 분양받고 싶다 하시면 75 타입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4 타입은 어디를 쓸까요? 자, 84 타입도 마찬가지로 크게 84 ABC, DEF, GHI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84 ABC는 배정동을 보시죠. 공원 주변이죠. 그리고 84 DEF, GHI는 자, 이렇게 여기가 바로 도로인데 바로 도로변에 위치해 있죠. 그러다 보니 여기는 소음에 좀 취약하다. 하지만 바로 왼쪽에 가재열 뉴타운이 있다는 건 장점이죠. 자, 평면도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A, B, C, D, E, F는 모두 4배의 판상형입니다. 평면도로 차이를 가르기가 사실 힘들어요.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G, H, I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4배의 타워형입니다. 그래서 평면도로만 놓고 비교하면 사실 이쪽이 더 훨씬 낫습니다. 자, 분양가를 한번 보죠. ABC 타입은 13.92억에서 15.25억, 그리고 DEF는 14억 정도에서 15억 중반. 자, GHI는 13억 97억부터 15억 중반까지. 84 DEF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ABC, 그 다음에 GHI 이렇게 가네요. 많은 분들이 15억 미만인 평형으로 선택을 해서 대출을 맥시멈 6억까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15억 미만 약 14억 5천짜리 평형으로 지원을 하셔도 어차피 입주 시점 감평가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입주 시점 감평가는 15억이 모두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평면도를 고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분양가는 의미가 없어요, 대출에는. 자, 입주 시점 감평가로 정해진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84 타입을 정할 때 배치 동 위주로 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84 DEF가 1등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84 ABC, 그리고 마지막으로 84 GH가 3등으로 봅니다. 왜냐? 84 GHI도 자, 안쪽 동이라 괜찮긴 한데 평면도가 타워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순위를 좀 후순위로 뒀습니다. 이렇게 제가 1, 2, 3순위를 나눴는데 이 내부에서도 D나 E타입이 고층 배정이 있어서 좀 낫죠. F타입이나 C타입이나 I타입은 모두 좌측만 있다는 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점수가 낮고 특별 공급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아이도 적고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역으로 저층을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생아가 있는데 무슨 특별 공급을 쓸까요? 신생아가 한 명 있으면 고민하는 특별 공급이 신혼부부 아니면 생애 최초를 고민하시죠. 왜냐하면 둘 다 신생아가 있으면 우선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자나 특공은 무조건 아이가 2명이어야 되니까 아예 논외 사항이고요. 자, 신혼부부 물량을 한번 보시죠. 이 5구 타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 신생아 우선을 보면 다 한 세대만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첨 컷이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 아이 2명에서 추첨일 듯 합니다. 왜냐? 신혼부부는
당첨 방법이 처음에 소득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유무로 나뉩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나뉘는데 아마 다 서울 사람들만 썼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에서 자녀 수로 갈라요. 그래서 내가 자녀 한 명인데 자녀 두 명인 사람들이 썼다 하면 이건 추첨까지도 못 가고 자녀 두 명에게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한 명 있다 하시면 웬만하면 생애 최초를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 생애 최초는 자녀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생아가 있으면 무조건 추첨으로 갑니다. 그래서 추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첨을 기대해 볼 수는 있죠. 자, 그럼 만약에 자녀가 두 명이면 어느 특별 공급을 쓸까요? 자, 자녀가 두 명이면 다자녀 아니면 신혼부부 중에서 고민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혼부부는 자녀 수가 중요해요. 왜냐? 보통 요 세 번째 단계까지는 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네 번째 자녀 수로 갈립니다. 그래서 정말 로또 청약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자녀 수 2명에서 추첨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2명이면 신혼부부 다자녀 요 둘 중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일단 요걸 아셔야 돼요. 다자녀는 무조건 100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자녀 수로 가고요. 만약에 다자녀 배점이 좀 애매하다 하시면 신혼부부를 쓰셔서 추첨을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만 2세 자녀가 있으시면서 소득이 120% 미만이다. 그럼 바로 요 신혼부부에서 신생아 우선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포함되면 신혼부부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녀가 2명 있는데 게다가 그 자녀 2명 안에서도 신생아가 있고 그런데 부부 맞벌이 소득이 120% 이내인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뽑는 세대를 보면 이 신생아 우선도 거의 웬만하면 다 한 세대밖에 뽑지 않죠. 그럼에도 신혼특공을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 자, 자녀 수가 같아도 추첨으로 비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만 2세 자녀가 없고 자, 만 2세 이상부터 만 6세 자녀가 있다 하시면 다자녀가 나아요. 왜냐하면 보통 다자녀에서 배점이 큰 게 만 6세 미만의 자녀 수가 배점이 좀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자녀 배점이 75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다자녀 특공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되는데 드파인 연희가 물론 로또 총약은 아니지만 지금 다자녀 당첨 것이 75점에서 80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다자녀 배정 물량이 많아요. 많은데 이 타입을 너무나 쪼개놔서 눈치 싸움을 잘못하면 정말 85점짜리 통장도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평균적으로 75점 정도가 커트라인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다자녀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좀 애매하죠. 그러면 신혼부부 특별공고를 쓰시는 게 나아요. 왜냐? 추첨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는 서울 청약이죠. 경기도 인천 거주민은 정말 기회가 없을까요? 자, 아닙니다. 예비 입주자 선정을 노려야 됩니다. 자, 보시면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주택형별 공급세대 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을 해요. 자, 일반 공급은 어떻게 하죠? 자, 1순위, 2순위를 또 나눠서 해요. 1순위는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를 지역 우선 공급으로 합니다. 즉, 일반 공급은 1순위 지역으로 예비자를 선정해요. 즉, 예비자까지도 서울을 뽑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특별공급은 지역 없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물량의 10% 정도가 부적격으로 탈락을 해요. 그래서 이 10% 정도가 예비를 돌기 때문에 내가 경기도 인천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요 특별공급을 쓰셔서 예비 입주자 선정을 노리시면 됩니다. 확률이 낮지만 아예 안 쓰는 것보단 낫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전체 청약 물량이 솔직히 좀 많아요. 하지만 타입별로 너무 쪼개놓다 보니 이게 진짜 300여 개 물량이 되는 거 맞나? 하고 헷갈렸습니다. 타입이 많아서 평면도도 다 다르냐? 아닙니다. 평면도는 또 똑같아요. 하지만 그 평면도를 층수대로 다 쪼개놓다 보니 눈치 싸움이 정말 치열한 듯합니다. 그래서 정말 분석을 잘 해보셔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드파인 연희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 평면도와 Q&A 위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